네, Differential and Multi-Stage Amplifier에 대한 챕터 마지막 슬라이드 셋을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멀티스테이지 앰프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주로 모스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디퍼런셜 앰프를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디퍼런셜 앰프라 함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인풋을 받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어떻게 내냐는 이제 저희가 아웃풋 단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었죠. 디퍼런셜 인풋을 받아서 디퍼런셜 아웃풋을 내는 경우, 아니면은 중간에 디퍼런셜 투 싱글 엔디드 컨버전을 해서 결국에 하나의 아웃풋만 내보내는 경우. 저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OP앰프를 연상한다고 하면 아웃풋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멀티스테이지 앰프에서 다루는 그런 서킷들은 아웃풋이 디퍼런셜이 아니라 싱글 엔디드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완전히 이제 OP앰프에 대한 설계를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요. 중간 과정에 있고 사실은 최종의 OP앰프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그런 멀티스테이지 앰프도 오늘 일부 다루기는 합니다. 멀티스테이지 앰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이지가 여러 개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투 스테이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뤄왔습니다. 이 캐스코드가 대표적인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투 스테이지 앰프이죠.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이후에 이제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가 있는 모스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캐스코드를 우리가 배운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소스 팔로우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조합 뭐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각 스테이지를 나누어서 뭔가 설계한다고 했을 때 각 스테이지에 부과되는 어떤 독특한 임무가 있을 것이다, 펑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첫 번째 스테이지, 뭐 first stage, 그 다음에 뭐 middle stage, last stage로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여러분 OP앰프로 이제 연상하시면, 이 원래 저희가 다루던 OP앰프를 연상하시면 아이디어란 OP앰프는 이제 입력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무한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웃풋 쪽에서 보게 되면 또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는 0입니다. 이것을 염두하시고 이제 지금 앞으로 논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가령 이제 first stage는 말 그대로 가장 앞에 있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인풋 임피던스가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퍼런셜 인풋을 받아서 그것을 증폭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커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증폭이 안 되는, 그래서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셔가 상당히 좋은 그런 퍼스트 스테이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다 만족하다 보면 사실 다른 스펙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뭐 게인, 뭐 밴드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들 스테이지가 일부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들 스테이지에서는 보통 게인을 좀 충분히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지만으로 가져갈 수 없었던 그 게인을 하나의 스테이지를 더 추가함으로써 게인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디퍼런셜로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는 싱글 핸드로 나가니까 디퍼런셜 투 싱글 핸드 컨버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 앰프의 설계에서 여기를 이제 뭐 VDD, 여기를 뭐 마이너스 VSS, 그러니까 뭐 15V 마이너스 15V, 뭐 5V 마이너스 5V, 혹은 0V 5V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을 텐데, 아웃풋에서의 시그널을 보시면요, 아웃풋 시그널은 대략은 이제 VDD와 VSS의 중간 볼트, 가령 만약 VDD 값과 VSS 값이 동일하다면 아웃풋은 이제 0V 언저리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스윙을 하는 아웃풋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DC 레벨, 이 아웃풋의 DC 레벨은 요 우리가 원하는 뭐 VDD와 마이너스 VS의 중간, 뭐 0V 뭐 그런 레벨로 맞춰줘야 될 거고요. 근데 이 중간 스테이지 혹은 앞 스테이지에서의 이 아웃풋이 DC 레벨이 그거보다 훨씬 높거나 낮다 그러면은 아웃풋을 0V 근처로 가져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 스테이지에서 염두할 거는
아프 스테이지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영역에 갈 수 있도록 볼티지 레벨을 잘 쉬프팅해서 그 영역으로 가져다 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런 기능을 보통 집어넣게 됩니다. 이 예를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 스테이지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에요. 아웃풋 임피던스를 0에 가깝게 가져간다. 로우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가져간다. 그리고 저희가 앰프를 다룬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보내고 뭐 임의의 로드가 있을 때 어떤 특정 로드 혹은 이 로드는 상당히 작은 저항일 수도 있거든요. 이 작은 저항에 어떤 이 시그널을 전달한다는 입장인데요. 다시 얘기하면은 뭔가 그 전력의 크기, 시그널의 크기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뭔가 작은 것을 다루고 있다가 큰 것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이 앰프가 담당하게 돼요. 그러면 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보통 이 앞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파워를 사용하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거고요. 그래서 라스트 스테이지는 파워 에피션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력면에서 에피션트 해야 된다. 전력 소모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커다란 파워를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은 별로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이 아웃풋 스테이지가 소스 팔로우나 이제 에미터 팔로우. 이거는 얘네들은 아웃풋 임피던스가 워너블 GM5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아웃풋 임피던스를 작게 가져갈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얘네가 그렇게 파워 에피션트한 솔루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파워 앰프라는 것을 따로 배우게 됩니다. 전자회로 2 강좌에서는 파워 앰프 자체를 길게 시간을 투자해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전자회로 실험이나 이런 것들에 파워 앰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의 배경으로서 일부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이 전자회로에서의 커리큘럼입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 저희가 이제 오늘 두 가지 예를 볼 텐데 하나는 모스 트랜지스터로 만든 OP-앰프이고요. 그 다음에 OP-앰프랑 앰프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폴라로 만든 앰프를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스로 만든 앰프입니다. 보시면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몇 개죠? 다해서 8개 정도. 그리고 이 8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 트랜지스터를 이제 처음 보셨을 때 이 대략의 기능과 각 트랜지스터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희가 관찰하게 되면 보통 인풋을 바라보고요. 그쵸? 인풋이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아웃풋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게 되고, 뭐, 얘가 디퍼런셜로 인풋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인풋 페어라는 것을 바로 보시게 되고, 보안이 또 피모스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쵸? 피모스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커런트 소스가 소스 부분에 달려있는 디퍼런셜 앰프이고, 로드 부분을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액티브 커런트 미러로 만들어져 있는 액티브 로드가 되어 있죠. 다시 하면 여기 디퍼런셜 인풋을 받아서 싱글 엔티드로 아웃풋을 내보내는 부분이 있고, 요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던 이제 PMOS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디퍼런셜 투 싱글 엔티드 컨버전을 하는 그런 앰프이다 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Q5를 이용해서 이제 커런트 소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게이트 볼티지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게이트와 드레인이 타이되어 있는 트랜지스터가 있고 거기에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레퍼런스 커런트를 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8과 Q5의 트랜지스터의 비율에 따라서 카피 레이쇼, 미러링 레이쇼가 달라지긴 할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I레프의 이 커런트를 스케일링 하든 안 하든 이쪽으로 카피해서 집어넣는 게 이 부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6개의 트랜지스터에 대한 이해는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Q6의 게이트로 연결됩니다. Q6는 그럼 뭐예요? 소스 단위 공통인 게이트가 인풋인 아웃풋이 여기인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이고 게인을 뭐 낼 수 있는 앰프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얘 이제 로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봤더니 위에 커런트 소스가 하나 더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이 R0에 이
비교적 하이 임피던스가 로드로 작동하고 있는, 그냥 다시 얘기하면은 이 GMRO를 한 절반 정도로 나눈 그런 게인을 가질 수 있는 하이 게인 앰프가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첫 번째 스테이지는 디퍼런셜 투 싱글 핸디드 컨버전을 하는 디퍼런셜 인풋을 갖는 앰프 하나. 그다음 세컨 스테이지는 이렇게 되고, 게인은 각각 어떻게 된다? 게인은 얘 Q1과 Q2의 GM을 GM1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의 로드에서의 아웃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이쪽의 RO2와 이쪽의 RO4 두 개의 병렬로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했었죠. 사실 2RO2가 두 개 있고 RO4가 하나 있어서 결과적으로 요거인데, 그렇죠? 저희가 유도하는 과정들을 조금 자세하게 다룬 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 게인은 GM1의 RO2, RO4, 얘도 이제 인트린식 게인의 한 절반 정도이고, 두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의 GM의 RO6, RO7의 병렬 저항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토럴 게인은 어떻게 된다? A1과 A2의 곱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인트린식 게인의 제곱꼴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돼요. 웬만한 건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뭐 세세한 거 이그젠플을 통해서 다루긴 할 텐데, 한 가지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만한 거. CC.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으니까 조금 생소한데, CC의 연결을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커패시턴스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보면 조금 익숙하시죠? 뭐냐면 Q6의 CGD가 얘의 CGD가 밀러 멀티플리케이션 돼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은 요 노드에 인게이지 되어 있는 저항과 얘가 바라보는 어떤 커패시턴스들에 의해서 이제 밴드위스의 어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CC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여기다 커패시턴스를 크게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CC가 이 세컨 스테이지의 게인이 제법 크다면 이 CC가 세컨 스테이지의 게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A2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1-A2만큼의 게인으로 이 CC가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CC를 드라이빙하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바라볼 때의 임피던스, 걔는 어떻게 돼요? 보신 것처럼 R2, R4의 병렬 저항으로 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R2, R4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돼서 이런 타임 컨스턴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A2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타임 컨스턴트가, 게다가 CC를 내가 인위적으로 크게 가져가면 이 타임 컨스턴트를 상당히 크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면 얘에 의해서 밴드위스가 결정되는 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인터널 이런 CC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설계자가 인위적으로 밴드위스를 결정해버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 밴드위스를 결정하는 건 사실 여러 요인이거든요. 인풋 쪽에서 결정될 수 있어요. 인풋 쪽에 페로세릭 캡과 얘를 드라이빙하는 어떤 저항이 있다 그러면 인풋 쪽에서도 폴이 발생할 거고, 사실 아웃풋 쪽에서도 폴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 뭐 로드 캡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로드 저항이 들어갔을 때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앰프를 사용했을 때 그 전체 시스템의 밴드위스가 사용자가 어떻게 뭘 붙여 쓰느냐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앰프의 설계자가 나는 이 밴드위스는 어떻게 할래? 라고 규정해 주는 거를 좀 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임의로 CC를 내가 크게 설계해서 집어넣고 밴드위스를 제약해 버리고 이 앰프의 밴드위스는 이겁니다 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개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그젠플을 통해서 조금 세세한 숫자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